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38회차 1부 K리그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야지, 제가 올리는 소식이 좀 요즘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 이 경기,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이 스케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미국 MSL 어렵다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결국에 2월 되고 대박 회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약한 K리그가 이번 회차에 들어와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K리그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찍으면 다 틀리죠.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 K리그 징크스는 언제쯤 끝날까요?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MSL이 개판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개판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클럽 월드컵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클럽 월드컵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클럽 월드컵에서 더 많은 물리고 해가지고 요번 주에 클럽 월드컵 결정전도 있고 또 다음 회차 클럽 월드컵 지주권도 걸려있는 경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 팀들이 그 경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승패가 정해졌고 LA 갤럭시의 침몰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래도 뭐 결국 틀렸고 완전 박살 났고요. 진짜 제가 낯선 리그는 조심하라고 항상 했는데 거기 엄청나게 몰려들었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초대박 회차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2월 안 되고 2등이 나눠 가지죠. 3번 2월 됐으니까 1번, 2번, 3번 2월 됐으니까 이제 나눠 가지겠죠. 나눠 가지니까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 K리그고요. K리그 우선 안양, 대전, 대전, 김천, 포항은 제가 보기에는 유력한 것 같아요. 이거 반대로 가시는 분들 있는 거 아닌데 저는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반대로 가는 것도 그분 능력이죠. 그분이 대박 나셨길 바랍니다. 자, 그분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구속 오래 들으신 분들, 제목 들으시는 분들이 제 징크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은 3경기는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남은 3경기는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K리그 1 17라운드 FC서울과 제주 SK의 맞대결입니다. 네, 서울과 제주. 순위가 딱 붙어 있는 건 아닌데 분위기는 좀 다르죠. 맞아요. 7위 서울은 이제 상위권으로 가야 하고 10위 제주는 강등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니까요. 두 팀 다 절실하겠어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서울은 5경기 무패인데 골이 너무 안 터지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제주는 최근 3경기 무패에 원정 첫 승까지 했다면서요. 분위기 완전 올랐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의 그 꾸준함 속 불안 요소랑 또 상승세 타려는 제주의 전략이 어떻게 부딪힐지 그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분석 들으시면 경기가 훨씬 재밌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서울부터 볼까요? 최근 5경기 2승 3무. 안 지는 건 좋은데? 좋은데 골이 너무 없어요. 16경기 14골. 이거 경기당 한 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그 평균이 1.1골 정도인데 그것도 안 되고 슈팅 정확도도 36%면 좀 낮죠.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공격이? 일단 김기동 감독 축구가 4-2-3-1 기반으로 전방 압박, 빠른 역습 이런 건데요. 네, 원래 스타일이죠. 근데 문제는 핵심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가 햄스트링, 또 정승원 선수도 쇄골 통증으로 빠졌잖아요. 부상 공백이 크군요. 네, 그러니까 중원에서 딱 잡아주는 힘이 확 약해진 거죠.
다른 자료 보니까 안양전에서도 경기 자체는 주도했는데 마지막 패스나 크로스 이런 게 좀 아쉬웠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 링가드나 아니면 측면의 루카스 이 선수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루카스 선수는 최근 2경기 연속골 넣었으니까 기대가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제주 쪽으로 한번 보죠. 제주는 김학범 감독 체제에서 4-3-3 쓰다가 수비할 땐 또 4-4-2로 바꾸고 오, 유연하게 가네요. 네, 조직적인 수비랑 빠른 역습 전환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무패, 특히 수원FC 원정에서 이긴 게 컸어요. 아, 그게 첫 원정 승리였군요. 네, 팀 자신감이 확 올라왔죠. 그리고 김동준 골키퍼가 최근 2경기 연속 클린시트. 이것도 수비 안정에 큰 힘이 됐고요. 자료 보니까 이탈로 선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공수양면에서요. 맞아요. 이탈로 원정에서만 4골을 넣고 키가 190cm니까 공중볼은 뭐 거의 다 따낸다고 봐야죠. 경기당 4.1회 성공이면 엄청난 거죠. 와, 진짜 높네요. 네, 근데 제공권만 좋은 게 아니라 태클도 경기당 2번 이상 해줘요. 수비 가담도 좋다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다면서요? 아, 네. 약간 그 볼 소유욕이 강해서 그런지 드리블을 좀 많이 쳐요. 그래서 턴오버가 경기랑 1.8회 정도 나오는데 이게 역습 속도를 좀 늦출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의 진짜 무서운 무기, 세트피스입니다. 아, 세트피스? 네. 시즌 21골 중에 7골을 헤딩으로 넣었어요. 거의 3분의 1이죠. 이탈로 선수랑 또 송준 선수도 188cm거든요. 이 높이는 서울 수비에겐 정말 부담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승부처를 좀 짚어볼까요? 역시 서울의 그 약해진 중원, 여기를 제주가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반대로 링가드 선수가 그 압박을 어떻게 풀어내서 공격을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봐야 하고요. 선수의 오른쪽 돌파랑 이걸 막아야 하는 제주 측면 수비, 안태현, 임채민 선수와의 대결. 이것도 재밌을 거고요. 아, 측면 싸움. 네. 반대로 제주는 남태희 선수의 그 정확한 롱패스나 안태현 선수의 오버래핑. 이걸로 서울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트피스, 이건 정말 큰 변수겠네요. 그쵸. 제주의 그 이탈로, 송주훈, 높이에 서울 센터백, 야잔, 189cm, 김주성, 187cm 라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두 팀 다 뭔가 시원하게 이기기보다는 좀 어렵게 그 꾸역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네, 맞아요. 득점 효율성이 양팀 다 약간 과제인 거죠. 서울 조영욱 선수 같은 경우 연계는 참 좋은데 마무리가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답답함을 누가 먼저 깨느냐, 이것도 지켜볼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변수를 좀 더 보면 서울은 홈 관중이 평균 2만 7천 명 넘게 오니까 응원은 대단한데. 근데 홈 성적이 최근 별로 안 좋다고요? 네, 최근 홈 3경기에서 1승 2무, 득점력이 안 좋았어요. 반면 제주는 원정 자신감이 붙었고. 아, 그리고 A매치 휴식기 직전 마지막 경기라는 점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체력 안배 중요하죠.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쓸지. 서울 강주혁이나 제주 갈레고 같은 선수들이 후반에 들어와서 뭔가 해줄 수도 있고요. 올 시즌 첫 맞대결은 제주가 2대0으로 이겼었죠. 통계 자료들도 보니까 1대1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면서도 제주의 2대1 승리 가능성도 꽤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팽팽할 것 같아요. 예측이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랄까 양 팀의 결정력 문제나 서울의 부상 변수 이런 걸 생각하면 아주 잘 짜인 전술 싸움으로 승부가 나기보다는 그냥 어쩌면 한순간 번뜩여진 플레이 하나 아니면 결정적인 실수 하나 이런 게 승패를 가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결국엔 제주의 그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신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가장 주목받는 경기 선두 울산 그리고 최근 6경기 무패를 달리는 전북의 만남입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울산은 최근 5경기 1승으로 살짝 주춤한 반면에 전북은 뭐 기세가 대단한데요. 맞아요. 이게 단순 순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기죠. 그렇죠. 특히 그 전북의 경기 운영 방식이 좀 흥미로운데 제주 원정에서 날씨도 안 좋았잖아요. 네, 엄청났죠. 근데 거기서 비겼는데도 크로스를 무려 24번이나 시도했어요. 24번이요? 와. 네, 이게 뭐 부상 중인 공격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 울산의 수비 조직력을 좀 흔들어 보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아하. 다만 아시다시피 티아고 선수의 결정력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네, 맞아요. 그 장면은 정말. 네, 반대로 또 전진우 선수 국가대표 발탁까지 됐잖아요. 최고의 한 주를 보냈죠. 그렇죠. 울산 입장에서는 뭐 마틴 아담, 주민규 이 선수들의 한 방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K리그 1에서 정말 중요한 맞대결이죠. 대구FC하고 광주FC. 네, 맞습니다. 관련 기사들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구는 지금 최하위잖아요. 강등권 탈출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 네, 그렇죠.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죠. 그리고 광주는 시즌 초반 기세가 좋았는데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중위권이긴 한데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두 팀 상황을 좀 깊게 들여다보고 곧 있을 6월 1일 경기, 이 경기가 왜 중요한지 그 포인트를 짚어보는 겁니다. 네, 6월 1일 대구 홈에서 열리죠. 대구는 12위, 광주는 6위. 이런 상황에서 만납니다. 그럼 먼저 대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병수 감독이 새로 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을 때 중책을 맡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16경기 3승이니까요.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감독 인터뷰 보니까 너무 먼 미래는 보지 않겠다, 뭐 선수들 잘 다독여서 반등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랄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메시지죠. 김병수 감독 경험은 많은 분이죠? 아, 네. 서울 이랜드, 강원, 수원 다 거쳤으니까요. K리그 통산 기록도 꽤 되고요. 49승, 49무, 75패. 근데 작년에 수원에서는 좀 안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4개월 만에? 네, 맞아요. 그 기억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축구를 예고했어요. 그 병수볼이라고 불렸던 막 화려하고 공격적인 거는 좀 자제하고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요? 하고 싶은 축구보다는 해야 할 축구, 실리 축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조광래 대표랑도 얘기가 된 것 같고 당분간은 대구가 원래 하던 방식, 선수비 후 역습, 이걸 유지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선택이네요. 주승진 코티도 합류했고요. 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부상이에요. 세징야 포함해서 8명이나 다쳤다고 하니까 8명이요? 아, 심각한데요? 그래도 뭐 상견례 때는 모든 선수가 다 참석해서 의지를 보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실내 축구 하려면 일단 실점을 줄여야 할 텐데 대구가 지금 리그 최다 실점 28골 아닌가요? 득실차도 마이너스 11이고.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수비가 너무 불안해요. 네. 에이스 세징야도 없잖아요. 5골 3도움이면 진짜 큰 공백인데. 그렇죠. 에드가가 3골 넣긴 했지만 팀 전체 득점력이 경기당 0.9골 수준이니까요. 세징야 없이는 더 힘들죠. 400으로 바꾼 뒤에도 뭐 라인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최근 4경기 평균 2.5실점이면 네, 수비 안정화가 진짜 시급합니다. 김병수 감독의 첫 번째 과제겠죠. 자, 그런 대구를 상대할 광주는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르죠. 현재 6위, 승점 23점. 네, 내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 ACL의 진출까지도 보고 있는 팀이죠. 5월 성적은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2승 1무 3패. 근데 그건 좀 상대들이 강팀들이 많았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울산, 포항 뭐 이런 팀들이랑 붙었으니까요. 아, 하긴 그렇네요. 그래도 광주하면 역시 수비죠. 그렇죠. 그게 강점입니다. 경기당 실점이 딱 1.0골이고 최근 5경기로 좁혀보면 1실점밖에 안 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네, 주전 센터백 브루노 산수가 부상인데도 변준수, 민상기 조합이 잘 버텨주고 있고 김경민 골키퍼 선방률도 78%로 리그 최고 수준이고요. 이야, 수비는 진짜 믿을만하네요. 근데 문제는 역시 공격인가요? 네, 그게 좀 아쉽죠. 경기당 0.9골이면 대구랑 비슷해요. 팀 최다 득점자가 오우성 선수인데 4골 중 페널티킥이 좀 많고 아, 아사니 선수도 좀 부진한가 보죠? 네,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 울산전 보셨어요? 슈팅을 20개나 때렸는데 골이 안 들어갔어요. 유효 슈팅도 10개나 됐는데. 20개 쏘고 0골이요? 그건 좀 심각한 결정력 문제인데요. 그렇죠. 공격 잠재력은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개선이 필요해요. 근데 또 이상하게 대구 원정 가서는 엄청 강했어요. 6승 3무 3패. 오, 그런 기록이 있군요. 근데 광주에 진짜 예상 못한 좀 큰 문제가 터졌잖아요. 재정 문제요. 구단이 사과까지 했던데 아, 네. 그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이죠. 이게 좀 심각해요.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이 더 늘어서 적자가 났다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150억이었는데 올해 214억으로 크게 늘었거든요. 근데 ACL이 지출 대비한다고 선수단 인건비 지출이 더 확 늘면서 결국 23억 원 정도 단기 순존실이 난 거예요. 규정을 못 지킨 거죠. 23억 적자. 이게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연맹 상벌위원회 가야 하고요. 규정대로면 벌금부터 시작해서 뭐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진짜 최악이면 강등까지도 가능해요. 강등까지요? 헐. 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첫 사례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 문제로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아, 작년에도요. 네, 그래서 이런 경기 외적인 부분이 선수단 분위기나 당연히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야,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6월 1일 경기 대구 IM뱅크파크에서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짜 이야기거리가 많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구는 진짜 승점 1점이 급하고 광주는 좀 어수선하긴 해도 반등을 해야 하고. 김병수 감독도 뭐 광주팀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잘 버텨서 승부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감독 간의 싸움도 재밌겠어요. 이정효 감독하고. 네, 전술적으로 보면 일단 측면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구는 이제 권태형이나 안태현 이런 선수들로 4-2-3-1 측면을 노릴 텐데 광주는 4-4-2로 김진호, 이민기 이쪽 라인이 엄청 강하게 압박하거든요. 태클 성공률도 높고요. 아, 측면에서 불껍 튀겠네요. 그리고 세트피스. 대구는 에드가, 송준 높이가 있잖아요. 광주 변준수, 민상기가 이걸 얼마나 잘 막아낼지.
제공권 싸움이죠. 제공권.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역습이요. 광주가 오우성 선수 빠르고 이강현 선수 롱패스 좋잖아요. 이걸로 빠르게 치고 나갈 텐데 대구 수비 라인이 좀 불안정하니까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대구는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실내 축구로 가닥을 잡았고 광주는 수비는 좋은데 공격이 좀 답답하고 거기다 재정 문제까지 터졌고 참 그래서 이 모든 게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 들으셨나요? 예, 그래가지고, 요 세 경기 결과를 예측해보면, 세 경기가 서울, 제주, 그 전북, 현대, 울산이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대구, 광주인데, 이 경기는, 어려워요. 사실, 대구, 광주도 광주 승이 유력하죠. 지금 대구가 부상 선수도 많고, 그래서 광주 승이 유력하고, 전북, 현대와 울산, HD는, 들으신 대로, 저는 이 경기는 승부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승부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 FC랑 제주 서울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서울의 빈곤한 득점력 때문에 결국 무승부. 사실 지난 회차에도 김천이랑 서울 경기는 거의 비기는 경기였는데 한 골이 그냥 어떻게 굴러 들어가가지고 그림같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비기게 됐죠. 사실 그 경기는 비길 경기였는데 서울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해요, 경기력이. 그런 경기력이 제주도 일단 수비의 빈공 때문에 서울 상대로 라인을 심하게 올릴 팀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1부에서 6경기 다 찍어드렸고요.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